아까 그래서 막 랍스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내 집 식탁을 보니까는 저녁상에는 양파 스프와 참소리쟁이를 곁들인 송아지 구이가 나왔다. 참소라쟁이가 아니고 참소리쟁이던데요. 이게 찾아보니까 무슨 미나리 아제비과의 무슨 식물이에요. 그래서 뭐 약간 그 향신료 같이 뭐 딜이나 뭐 고수나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쓰는 모양인데 요는 이제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야. 예, 된장찌개에 뭐 그런 깻잎김치 이딴 거 이제 나온 거지. 저쪽 가서 막 스테이크 막 이런 거 독일식 감자 수프 이런 거 봤는데 오늘의 감자 수프는 망했네요. 아무튼 이제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진부하고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한여를 해고해 버려요. 너는 식탁을 왜 이따구로 차려 이렇게. 자기가 요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계속 이제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엠마가 파리 지도도 사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가 재밌었는데 소설을 더 열심히 읽는데요. 발자크하고 조르주 상드 소설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 소설을 또 가져와서 읽고 발자크 소설에는 파리의 모습이 나오니까 지방 생활의 전경 이런 것도 쓰긴 썼는데 아무튼 이제 그 발자크가 촌놈으로 이제 서울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한 충격 같은 게 이제 크니까 그거를 이제 소재로 해갖고 소설을 많이 쓴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보면서 무도의 추억을 이제 곱씹습니다. 이 나이 차이가 발자크가 179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뿌시킨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로베르는 1821년생이니까 22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한 20년 정도면 이제 선후배라기보다는 스승과 제자의 이제 나이 차이니까 플로베르가 좀 읽고 배웠을 법하다는 생각도 이제 듭니다. 그러고 이제 무도의 추억을 곱씹으면서 어떤 돌발 사건이 일어나기를 계속 바라는데 현실은 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휴양. 그래서 저기 지금 제가 새로 읽으려고 사놨는데 구토 번역이 새로 나와가지고 거기도 이제 휘양 아무 일도 없었다. 여기 똑같은 거지. 그게 이제 복수인 거예요. 현실의 복수. 이제 음악도 듣고 그림도 그리고 자수도 해보고 독서도 하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읽을 건 다 읽었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낭만적인 외유. 그러니까 보통의 남주라면 이제 많이 떠나게 되는데 얘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것도 남편은 자기가 여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개업의로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이사 가기 되게 싫어요. 지금 마누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데 3월에 이사를 갑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여러분 미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 엠마는 자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계속 내가 남성이라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 일을 하는데 또한 이제 대가가 따릅니다. 여행을 다니려면 여행 경비가 필요한데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낭만주의기에 이런 거를 누렸던 이른바 우울과 환멸 뭐 권태 이거를 이제 역동적으로 누리고 즐겼던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다 귀족이에요. 놀고 먹어도 돈이 나오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지. 지 손으로 일해갖고 돈 벌어야 되는 이른바 근로소득자들은 이거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런 주제에 그거를 꿈꾸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라스콜리니코프처럼 대학을 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자크 소설에 나오는 라스티니악 이런 인물이 보여주는 거죠. 법대를 들어갔다. 그럼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친구 그 누구예요? 의대생 또 한 명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지가 어디 주제에 뭐 무도회나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하려면은 돈 많은 여자 유부녀의 뭐예요 첩이 되는 건데 이제 고려의 영감 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엮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잘못된 길로 말하자면 이제 들어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소설은 문제적인 어떤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19세기 그 당시에 이제 풍경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갖는 그런 보편성 어떤 그 공통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읽게 되는데 자 이사를 갔는데 임신과 출산보다 더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공간이다. 공간이 달라졌는데 뭐야 인생이 똑같을 수는 없어. 장소가 달라졌는데 일어나는 일이 똑같을 수는 없다. 이게 127쪽에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보여주듯이 작가가 처음에 이제 얘가 용빌에 도착을 했잖아요. 용빌 묘사를 되게 많이 해줘요. 거기 풍경들, 건물들, 그 다음에 사람들, 여기 이미 다 나와요. 오메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사자 여관이 있는데 벽난로 맞은편에 어떤 금발의 청년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어요. 얘는 누구냐면 용빌의 생활이 너무나도 따분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말상대가 되어줄 여행객을 찾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태에 사로잡힌 낭만적인 성향의 이제 청년과 엠마의 만남, 이건 뭐 당연히 이제 뭐가 되겠다 싶잖아요. 2시간 반 동안 식탁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레옹이에요. 그래서 레옹도 보면은 이제 진짜 그냥 청소년기 우리 어릴 때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달뜨고 설레고 좀 뭔가 사건을 좀 이렇게 치고 싶고, 근데 이제 또 겁은 많고, 그리고 열심히 이게 외모 손질에 되게 열을 올리는데, 특히나 손톱 손질에 되게 열심입니다. 그래서 뚜르게네프,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에서 뚜르게네프가 이제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계열은 아니고요. 이제 뚜르게네프는 막 커프스, 단추, 뭐 레이스, 막 이런 거 손톱 이런 거 되게 막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을 치면 네일 아트인데 이런 거를 그때 남자도 했었나 봐요. 자, 그렇고, 근데 엠마는 연애란 요란한 번개와 첫눈과 더불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라고 이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긴 레옹이 좋아. 레옹이 좋은데 천둥 번개 같지는 않거든. 그 다음에 이제 레옹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막 설레고 이런데, 그가 직접 눈앞에 보이면 명상이 흐트러지고 발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은 뛰는데, 막상 앞에 오면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낭만주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BTS 정국이나 지민을 좋아하는 거나 뭐 누구를 좋아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이미지를 이제 좋아하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런 이미지에 대한 사랑 없이는 우리가 또 사랑이 또 가능하지도 않고, 이게 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거잖아요. 상상력이니까 이게. 근데 이거하고 이제 현실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는 계속 이렇게 내용을 소녀들이 무슨 소설 속 주인공 영화배우 좋아하듯이, 아까 제가 BTS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좋아하듯이 좋아하다 보니 남편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샤를르 묘사가 좀 긴데 2월입니다. 눈이 왔어요. 눈이 오고 있고 오후예요. 근데 이게 샤를르 뒷모습인 것 같은데 프로코트를 입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위에 잔등에. 근데 털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프로코트에 덮인 그 잔등 위에 샤를르의 사람됨의 진부함이 온통 다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원어가 뭔지 참 궁금하네요. 아마 영어로는 버넬러티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평범함이지. 네. 사실 이 평범한 게, 그리고 이 루틴, 일상의 반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또 점심을 먹고 오후 수업을 하고 집에 오고, 이런 게 참 소중한 건데 이거를 이제 못 견뎌하는 거죠. 이게 그 안나가 아니고 엠마의 특성이면서 동시에 되게 프랑스적인 어떤 거라는 생각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플로베르가 참 한 세상 한 시절 힘들게 살다 갔구나라는 생각을 보바리문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계속 싫어지니까는 대체 누구를 위하여 정조를 지키고 있단 말인가. 샤를르야말로 모든 행복의 장애, 모든 비참의 원인, 그녀를 사방에서 옥죄고 있는 이 복잡한 가죽 벨트의 뾰족한 가시바늘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이제 비유가 진짜 엄청난데요. 여기서 이제 또 그거 한 게, 지금 이 자기는 지금 엠마는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제 권태롭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남편이 진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독자가 보기에는, 작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화자도, 엠마의 이 권태와 불만이야말로 너무나도 이제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야말로 되게 진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뢰르입니다. 뢰르가 소설 시작할 때부터, 용비려 올 때부터 있었는데 뢰르가 각을 딱 잡아요. 그러니까 딱 견적을 해요. 아, 저 여자는 진짜 쓸모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허영에 사로잡힌 이 여자한테 계속 빚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버버리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요즘 구찌 모델이 이게 유행인데, 뭐 요즘은 루이비통 이게, 요즘은 다 에르메스 스카프를 매는데 또 뭐가 있죠? 요즘은 토리버치가 유행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막 명품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욕구, 추우면 옷을 입는 거, 이런 옷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갈아입을 거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패션의 문제로, 욕망의 문제로 가게 되면 계속 이제, 그래서 빚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근데 이게 공진회 때 보면은 미리 나와요. 저 집을 공매에 붙이도록 만든 거 다름 아닌 뢰르라고요. 그 사람이 어음으로 저 집을 작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부인이 오메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오메가 어우 정말 대단한 비극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메에 대한 설명이 붙어요. 오메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맞는 준비된 문구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승장구하는 부르주아의 전형이니까 그게 이제 짧지만 들어가 있고, 다시 엠마 얘기로 오면은 지금 레옹도 되게 지루한데, 레옹은 이제 젊잖아요. 성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엄마가 파리 갔다 와라 해가지고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엠마는
너무 심심한 거야. 권태를 태울 수 있는 땔감이 무도회, 보비에사르 무도회, 그 다음 이제 레옹하고 추억,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토트에서와 같은 몹쓸 날이 시작되고, 몹쓸 나날이 시작되고, 지금의 자신이 훨씬 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 보바리 부인 다시 읽으면서 이 생각 계속해요. 왜 엠마는 항상 자기가 불행하다 생각할까? 그래서 문제는 언제나 내 자신한테 있구나. 세계에 있을 수도 있지, 사회에. 네. 코시국이 문제일 수 있어요. 코로나가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 시국을 바꾸는 것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게 더 쉽기 때문에 화살을 자기 자신한테로 돌리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면은 세계가 싹 바뀌어.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반대인 거지. 그래서 이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손톱 손질합니다. 다 돈이에요. 근데 손톱 손질용 레몬 값이 한 달에 14프랑입니다. 이런 걸 또 사고 머리 모양도 바꾸고 이탈리아어를 배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책을 사고 뭐를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발작하고 기절하고 각혈까지 다 이렇게 막. 여기 근데 돈이 얼마 되는지는 플로베르가 계속 상세하게 써요. 이것도 이제 작가 나름의 어떤 낭만화, 신화, 미화에 대한 배격으로 이제 보이는데 되게 잘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핵심적인 거는 이 엠마 보바리 유부녀의 권태가 소비, 낭비 이런 걸로 소진되는 이 풍경 자체입니다. 이거를 미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돈 얘기도 많이 하지 말고 그래서 뭔가 숭고한 쪽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굉장히 낭만적인 어떤 사랑, 연애로 가든가 레옹하고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고 돈을 이제 이렇게 쓰는데 버는 거에 비해서 한 푼도 벌지 않으면서 이렇게 쓰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는 요 작가의 문체 다 까발리는 하나하나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는 되게 멍청한 짓이야. 이건 진짜 허영의 산물일 뿐이야. 정신 차려 이제 이런 거죠. 그거를 작가가 여기서는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바리 노부인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는 일 없이 저렇게 사니까 병에 걸리는 거야 라고. 그래도 이제 우리 마누라 바빠요 하고 이제 샤를르는 옹호를 해주는데 억지로라도 일을 시켜야 하는 거다. 손을 놀려서 하는 일을 말이다. 그렇죠? 손을 놀려서 일을 해야 돼요. 소설책이나 대먹지 않은 책들을 읽고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 안 좋게 되는 법이야 라고 이제 되게 매몰차게 말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녀의 예언이 맞았던 거고 보바리가 19세기판 그 된장녀인데 요즘으로 가지고 오면은 이제 애는 하나 낳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살림안에 만회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 남편은 왜 딴 남편들은 이렇게 돈을 벌고 뭐도 하고 하는데 내 남편은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SNS 이런 거나 하고 그 다음에 문화생활을 또 해야 되니까 요즘은 웹툰 웹소설 이런 거 많이 읽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보면서 계속 소일하고 그리고 이제 남의 그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서 얘들은 이렇게 사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 때 친구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저렇게 왜 이 모양일까. 그리고 이제 육아도 지가 하지 않아요. 애를 낳아가지고 이 엠마 보바리가 딸을 유모한테 맡기는 게 저는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보면은 귀족인데도 다 보면 살림을 해요. 돌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물론 사람은 쓰지 유모는 여럿이 거느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면서 살림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육아 가사 이런 것들을. 근데 딸을 아예 딴 집에 갖다 놓고 자기는 애도 아예 키우지 않고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요 부분을 아마 그 플로베르가 쓸 자신이 없어서 조금 옆으로 제쳐놓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건 이제 로돌프 얘기하고 같이 엮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안나 까레니나에서는 엄마로서의 안나가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보바리 부인에서는 보바리가 엄마로서의 정체성 거의 갖지 않는 걸로 나와요.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도 이제 옛날에 그 무도회 그때 갔을 때 보베사르 그 베르뜬가 이름을 들었던 게 기억나갖고 이름을 베르트로 짓고 그거 말고는 딸과의 관계는 이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엄마로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좀 리얼리티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엠마라면 이렇게도 살 수 있었겠다라는 식의 또 공감도 돼요. 왜냐면 모든 여성이 다 모성을 갖는 건 아니니까. 그게 모성의 신화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나도 나 자신의 모성에 놀라기는 하는데 그게 모든 여성이 다 그렇진 않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엠마의 그 여러 가지 특성을 보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로돌프가 나타나가지고 소설이 또 이제 재밌게 흘러가게 됩니다.